네, 이번 시간은요. 유니스트 조원경 교수와 함께하는 글로벌 다양한 이슈 점검하는 이슈피디아 시간입니다. 조원경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슈피디아에서는요, 세계 경제 위험 요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침체되고 있고 회복이 언제 될지에 대한 내용이 요원하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한 얘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교수님이 이제 사전에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면 A, B, C, D, E만 기억하면 세계 경제 위험 감지할 수 있고 알 수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A, B, C, D, E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제가 매일 아침에 요즘에 일어나면은 예. 뭐 물론 주말에는 장이 안 열리니까 예. 미국 10년째 그 채권 네네, 금리가 얼마나 됐을까? 요즘 사실 영국 그 채권 시장보다도 미국 채권 시장 더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고 또 한편으로는 돈을 굴리시는 분 입장에서는 요즘 뭐 이렇게 한국 채권 시장도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축은행 그 금리 수신 금리가 얼마나 될까? 6.5%나 되더라고요. 줄을 서서 가입한다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잘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뭐 보면은 다 나오니까 예. 그 앱 하나 깔고 이렇게 가입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지금 채권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발발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한번 다룰 때도 미국도 그런 어떤 라이어빌리티하고 연계되어 있는 채권이 그리고 또 레버리지 활용한 것 그리고 또 사실 미국 그 채권이라는 게 양적 완화로 굉장히 많이 발행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전에는 중국이나 그 일본에서 사줬단 말입니다. 지금은 근데 제 거가 석자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줄 것인가? 그런 와중에 지난 한 주는 주식시장이 참 좀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베어마켓 랠리 가능성 이런 타이틀로도 제목도 조금 달았는데 예. 이제 월요일이 좋았고 미국 시장에서 사실 금요일이 항상 안 좋습니다. 근데 금요일이 항상 안 좋으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월요일 날 이제 박살이 안 좋죠. 예. 근데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 날 폭동을 했단 말입니다. 미국에서. 오늘 또 우리 시장은 다시 올라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채권 시장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거고요. 아까 미국의 10년물 국채는 결국은 이제 달러의 향방하고도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왜 그러면 주식이 올랐느냐? 소리 난무한데요. 그 중에서 이제 금요일쯤에 그 샌프란시스코 여는 그 총재가 0.50 가능성도 12월 달에. 네네. 11월은 이미 이제 예.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에 금리가 0.50%로 될 확률이 있다. 지금 연준 너무 같은 편이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매파적 성향에 대해서 찬물 좀 끼얹었죠. 그런 상황이 이제 지난주에 벌어지면서 또 미국 채권 시장이 지금 10년물이 4%가 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채권을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에 대해서 제니드 옐런이 바이백,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또 이걸 지금 6월 달부터 하고 있으면서 또 9월 달엔 조금 늘려서 950억 달러 그 MBS까지 포함해서 QT를 긴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또 중앙은행이 영국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신뢰를 잃을 거고. 그다음에 근데 또 재무부가
바이백을 한다고 했을 때 채권을 사주면은 채권 금리 내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할 때 이게 과연 또 시장이 어떻게 생각할지 여지를 많이 남겨두었지만 어떤 일단 미국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그 선거철이 중간 선거철이 네, 다가왔잖아요. 11월에.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금리를 좀 계속 매파적인 기조에 있던 그 상황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같은 것들이 시장에 묻어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금리 얘기를 먼저 해주셨는데 이게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A, B, C, D, E 중에 A. 첫 번째 A에 해당하는 네. 내용이겠죠. 결국은 지금? 뭐 이제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11월이 0.75가 됐고 예. 그다음에 12월이 0.50%가 된다고 할 때 예. 그만큼 퍼센트만큼 이제 그 올라간다고 할 때 그러면 그 최종은 저희가 이제 지금이 3.25잖아요. 예. 그럼 4%는 기정사실이고 4% 돼서 이제 4.5가 되느냐, 네. 4.75가 되느냐가 올 연말이 되는 거죠. 그럼 4.75, 4점 되게 높은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에 저희가 미국에서 한 6%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닷컴 버블 때 이거 진짜 너무 이거 거품 아니야 해가지고 막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높은 금리가 있었고 기준금리가 그 이후에는 이제 내렸다가 다시 또 올렸을 때 하나 5%대 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본 적이 없거든요. 5%대 금리도. 근데 내년에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금리 수준이 이제 4.75대 경우에 따라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0.5만 한다면 4.5가 될 거고, 그럼 4.5부터 시작해서 뭐 4.75일 수도 있고 내년에 5, 뭐 0.25는 할 거니까 그러니까 4.5는 없을 거고 4.75부터 노무라까지 하면은 5.5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년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예. 뭐 지금 봐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실제 금리가 지금 미국에서도 뭐 너무 높잖아요. 유로 돈은 물가 더 높고.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이걸 받아들일 때 내 소득이 감소한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임금이 네. 인상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상황에서. 네네. 그럼 우리가 이거 왜 이렇게 그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 이건 뭔가 하면은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진짜 뭐 금리가 너무 오르고 물가 너무 오르고 물가 오르는데 금리까지 오르는데 가면 이제 빌린 사람들은 더 이중고잖아요. 돈 빌린 사람들은. 그런 와중에 이제 빨리 올려서 물가를 낮춰야지 기준 금리 자체가 실질 기준 금리로 봤을 때 이제 그 실질 물가를 봤을 네네네. 때 죄송합니다. 실질 물가를 봤을 때 이게 이제 그다지 안 오르는 경향이 돼야 되는데 지금 또 실질 금리가 이게 또 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은 마이너스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뭐냐 돈 더 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내 그 소득 수준이 너무 실제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가 뺏겼어. 이렇게 체감 하니까. 소득이 줄고 예,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빨리빨리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가? 스태그플레이션 안 오는지.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레깅 효과에서 시차 효과가 있겠지만은 예.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때까지 과연 이렇게 그 내년도에 이제 뭐 모든 세계 시티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을지 이런 문제가 이제 되고 그리고 미국 채권 시장 여전히 이제 이 금리에 따라 가지고 또 움직이잖아요. 예. 그랬을 때 지금 모기지 금리가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네. 10% 넘었죠. 예, 6.7 얼마예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7대 10이라는 그러니까 본인이 7%의 그 금리를 가지고 이제 뭐 운용을 하면은 10년 되면 2배가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거 30년 만기인 모기지가 7%에 육박했다면은 원금을 도대체 몇 배를 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돈 얼마 안 내잖아요. 한 10% 정도 낼까?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그 원금보다도 훨씬 많은 금리를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이 아마 그 금리 본인들이 돈을 내는 그 이자 비용이 원금까지 합쳤을 때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미국의 최종 금리에 대한 이 추정과 이 포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아메리카스 터미널 레이트 최종 금리 확인했고요. B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B 보여주시죠. 자, B입니다. 브리티시 거버먼트 본즈, 영국 국채기인데요. 이 부분은 아직 뭐 예. 완전하게 뭐 영향권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네, 총리도 사임을 했고. 총리도 사임했고, 뭐 재무장관이 그 전에 먼저 사임했고요. 예. 뭐 총리가 곧 10월 달 중에 다시 바뀌겠죠. 바뀌는데 일단은 뭐 약간 좀 수그러든 느낌은 들어요. 지금은 영국보다도 미국으로 채권 시장이 더 관심이 옮겨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과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국채라는 것들도 봤을 때 여기도 마이너스 금리를 그전에 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영국의 물가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10% 네, 맞아요. 넘었잖아요. 13%. 13%를 예상한다는 거죠, 예. 올해. 그러면 또 내년에 얼마냐?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숫자가 맞는지 몇 번을 확인을 했거든요. 어떤 곳에서는 22%까지를 보더라고요. 상승률이. 상승률이. 어이구. 이게 맞는 얘기야. 이게 정말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근데 그전에 영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1975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연도를 기억 못 하겠는데 그때쯤에 IMF 구제금융을 받았어요. 예. 그때 물가가 그 전에 25%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지금 내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1%예요. 성장률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물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재정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떤 회의가 굉장할 때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이제 결국은 뭔가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이 에너지 위기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물가 상승 이런 부분들이 빨리 끝내야지 이제 저희가 좋다는 거고. 그래서 영국은 일단은 경제가 너무 안 좋다. 이 부분에 그리고 이제 길드체 10년물이 여전히 지금 4%대에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장중에 5%를 찍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영국의 어떤 채권 시장에 대해서 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파운드화는 어떻게 보세요? 파운드화 전망? 파운드화는 이제 저번에 페르티는 못 깼고 1.03 됐다가 지금 1.1대에서 있는데 네. 자, 이런 영국이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이제 중기 재정을 그 10월 말에 발표를 네네, 합니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중기 재정에 발표하면서 근데 여기에 뚜렷한 묘책이 대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긴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가 나와야 될 거고 그러는데 참 이게 딜레마한 거는 이제 이분들도 영국 그 정책 당국들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긴축을 하면서 금리를 올리면서 사람들이 많은 고통, 물가의 고통을 또 성장으로 보조금도 주고 싶고 이랬는데 보조금도 다 이렇게 삭감을 이제 해서 내년 이제 기간 같은 것들을 원래는 한 2년 주려고 했는 것들을 예. 몇 개월 주는 걸로 이렇게 절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뾰족하게 그다음에 지금 뭔가 하면 말에 갈수록 원래는 그 QT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다시 QE를 했고 네네. 물론 자기는 QE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 12일까지 14일까지 이제 채권을 샀단 말입니다. 네, 영란은행이 이제 그만 살게. 이제 그만 살게를 했어요. 근데 정말 그만 살 것인지, 그다음에 이런 문제 안 발생할 것인지. 이게 왜냐하면 파운드화의 약세라는 건 결국 뭔가 하면은 그 물가 상승률하고 이런 어떤 채권 가격하고 결국 그 10년물 채권이 얼마만큼 되느냐. 결국은 뭔가 하면 시장이 그만큼 영국 경제에 대해서 신뢰를 해줘야 되는데 영국 경제가 물가만 막 계속 오르고 내각도 바뀌고. 배합도 바르고 금리도 오르고 이런 예. 상황이라면은 사실 이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 단지 지금 현재 시장의 관심이 잠깐 미국의 미국으로 어떤 들어왔다? 채권으로 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영국의 이제 구제금융 가능성
이게 또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국 구제금융 왕성 누구도 모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사실 그 뭐든지 그 와치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결국 뭔가면은 영국 정부가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었을 때 그 하이에나 같은 친구들이 배팅을 하잖아요. 네, 채권 맞아요. 가격 하락에. 네. 이 하락하고 지금 연기금 굉장히 많이 파산도 네. 했었을 거예요. 일부는 손실도 많이 일었을 때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배팅을 할 수 있도록 그 하는 어떤 정책적인 어떤 아마추어적인 어떤 정책 그런 것을 실시한다면은 자꾸 그런 기회를 자꾸 주는 거죠. 외환보유고니 뭐 이런 것들도 자꾸 뭐 감소할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신뢰를 뒤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브렉시트 자체도 어려운 결정이었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파운드 달러 환율이 브렉시트가 결정된 2010년 6월에 이제 8% 하락했는데 예. 올해 하락한 거 보면은 16%가 넘된 걸로 알고 엄청나군요. 있어요. 엄청난 예. 거죠. 그래서 16% 달러 대비 하락했다는 이게 영국의 어떤 그동안의 파운드의 위상을 헌담들하게 만들어 놓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 같은 영국인데 그렇죠. 이제 이어서 다른 나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C 볼까요? C는 아마도 차이나겠죠? 예. 차이나의 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유 저 시진핑 그 3년임 수석이 3년임에 성공하면서 뭐 시황제로 등극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예. 또 뭐 어떤 한 분이 또 거기서 이제 나가셔서 뉴스거리가 되던데 어쨌든 지금 이제 참 이제 중국이 지금 현재 자본시장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게 어째 보면은 세계 경제는 좋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들기도 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중국의 주식시장이 한 90조 위안 정도 되고요. 예. 중국 채권이 120조 위안인가 뭐 하여튼 그러니까 중국이 하여튼 주식은 2위예요.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 개방한 건 한 외국인에 개방한 건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것을 10% 15% 이렇게 늘리려고 했었는데 또 뭐 요즘에 보면은 이제 중국 요즘에 이번에 발표한 거 보면은 자기들끼리라도 뭐 할 수 있다. 내수적으로. 그다음에, 내수적으로. 그다음에 또 그 대만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다뤘잖 법에다가 헌법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넣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것도 전쟁이 일어나 결속을 다지는 수준이었으면 수준이요. 좋겠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하고 뭐 남북한 관계 이런 체제처럼 헌법에 담겨 있는 그런 수준으로 저는 예. 이해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부동산에 있는데 뭐 사실 근데 우리가 중국 부동산 하면 이제 그냥 만성적이 돼 버렸어요. 언제부터 나온 이슈 안 좋다, 안 좋다 안 했죠. 좋다 안 좋다. 지방 그 지방 뭐 정부의 채무하고 예. 부동산은 하면 나온 지 하도 오래돼서 이제 근데 만성적으로 무감각해졌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그때보다도 더 심각하기는 한가 봐요. 가격이 더 많이 올랐고 가격이 더 많이 오른 상태에서 한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내려온 것 같은데 예.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중국은 한 30%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분양하는 그런 체제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짓고 나면은 또 이제 그 돈을 또 땅은 못 사잖아요. 건물만 사는 거잖아요. 네네. 중국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걸 이제 주택 완공을 확신을 못 하니까 왜 벌어진 집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악순환이 돼서 지금 중국도 뭐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아마 이거 할 거 아니에요. 네. 건설 회사들이.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게 그 채권 1년에 도래하는 부동산 채권 발행 규모가 전에 보니까는 48억 800만 위안 이렇게 막 나오던데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그 채권이 거의 부실화되는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가.
굉장한 규모네요. 굉장한 규모죠. 예. 예.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별로야 이제 그 전에는 뭐 이거 항상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지방 정부 뭐 다 뒷받침이 돼 있어서 예, 예.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문제가 가격 하락하고 많은 사람들 돈을 구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중국 정부가 약간 그냥 부도나게 만들어 놓는 것 이런 게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아마 이제 모종의 조치를 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문제 자체가 계속 있다면은 여기에서 파생되는 어떤 그 금융의 어떤 그 디폴트 전형성, 도미노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커지니까. 예. 예. 확실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걱정이 좀 앞서고 있긴 합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D로 가죠? 네, 뭐 D? 이 부분은 예. 뭐 디벨롭. 엄청 이제 세상을 흔들 만큼 이제 큰 건 아닌 거고. 저기 우리나라도 예. 있는 거 아니에요? 워낙 약세. 그냥 이제 부채. 디벨롭트 컨트리로 이제 봐야 되고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워낙 약세가 주식 너무 시장에서는 신흥국입니다. 여전히 뭐 그런 상황인 거고. 근데 사실 디벨롭 컨트리들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환율이 올라간 나라들도 꽤 있어요. 자원부국 같은 경우에. 그리고 주식 시장도 굉장히 좋았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는가 하면은 제가 IMF 자료를 한번 봤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저는 이것을 두 개로 한번 자료를 그 수치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저 토탈 전체 이제 우리 그 전 세계 빚이 얼마다 그리고 전 세계 총 부채가 얼마다 이러는데 달러로 환산하면 부채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왜 내국 그게 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탈 대다 그 GDP하고 토탈 뎃의 비율이 이게 안 좋아졌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내가 채무를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모를 이루는 그 GDP의 그게 부분이 더 많이 빠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채무 능력이 오히려 안 좋아졌다. 그 달러로 표시하는 채무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달러 표시 채무가 달러 표시 채무는 그대로잖아. 이자를 안 친다면은. 네. 근데 국내 채무 같은 것들 달러로 표시하면은 달러가 초강세였기 때문에 예. 줄어들잖아요. 네. 근데 요 밑에 분모를 이루는 GDP 성장도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벨롭ing 컨트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뭐 자원 부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나라들 많고 그래서 뭐 우리가 디폴트에 빠졌다고 하는 나라들이 이제 그 5월에 이제 스리랑카 역사상 첫 디폴트 빠졌고 이집트와 파키스탄, 가나 정부가 이제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 올 2월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후 지원을 약속한 규모도 16개국, 총 9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집행한 대출액이 9월 말 기준으로 사상 최고로 많아요. 그 IMF 이제 그 구제금융 그 집행한 게 1,450달러를. 그래서 그만큼 디벨롭 컨트리 자체는 굉장히 약한 고리에 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세계적으로 전념한 자체적으로 파산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겠죠. 예. 근데 그게 뭐 세계적으로 전념을 일으킬 만큼 가공할 위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 네. 그걸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로 제 갑니다. 마지막이네요. 네. 이 이거는 좀 유로피언이죠? 제가 이제 그 사실은 그 올 초에 그 천연가스 위기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요즘에 와서 뭐 러시아가 그 빨리 그냥 이게 그 장국에다 너네들 만약에 이게 뭐 상한선을 규정하면 네. 그 뭐에 그 물가 천연가스 뭐 가격 상한제 이거 막 넣으면은 이제 가스관 잠그고 이제 뭐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하간 지금 현재 한 92% 정도로 비축을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천연가스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어서 TTF 선물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메가와트당 뭐 142 뭐 유로대 이게 왔다 갔다 하던데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이제 유럽의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되게 이제 제가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싶으면은 예. 9월 통계청 독일의 통계청 자료를 보면 9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45.8%예요. 아이고. 근데 에너지 가격이 132.2% 올랐어요.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뭐 10% 정도 되는 거 보면 네. 그 독일 기업들이 착해서 그걸 다 감내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지금 독일은 중세로 돌아왔답니다. 장작을 사서 불을 떼고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못 구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고속도로 위에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파는 데 곳이 있으면은 오늘 행제했다 해가지고 기름 넣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은 유럽의 에너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하고 앞으로의 어떤 그 유럽의 어떤 물가 문제 지금 벌써 영국은 그 전기요금 올렸거든요. 네. 80%를. 그런 부분들 많이 생각해야겠습니다. 이 추위가 다가오는 겨울이 되니까 좀 걱정도 되고 저희가 관찰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A, B, C, D, E로 살펴본 세계경제 위험 요인 유니스트의 조원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